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나입니다.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아침에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빨라질 때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햇살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 여러분도 느끼시죠? 물론 일어나야 할 시각에 맞춰둔 알람 소리에 힘겹게 눈을 뜨긴 하지만 그래도 햇살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눈을 뜨면 저는 그게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좀 덜 깬 상태이긴 하지만 그 상태로 커튼과 블라인드를 걷고 창문을 활짝 열고 그러면서 잠이 조금씩 깨죠. 침대와 이불도 정리하고 그리고 난 뒤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그렇게 여유롭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저에게도 아침이 괴로웠던 적 당연히 많았죠. 20대 때 취업으로 한창 고민할 때는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말 암울한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고요. 또 회사 다닐 때는 이른 아침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매일 출근을 해야 했으니까 아침 시간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지만 저마다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각자에게 그 의미도 다르게 느껴질 텐데요. 여러분에게 아침은 어떤 시간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집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51번째 책, 오늘의 책은 친애하는 아침에게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요. 제목과 부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부드럽게 안아주고 무거운 어깨를 쓰다듬어 기꺼이 오늘을 기대하게 만드는 친애하는 아침에게. 매일 당연하게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침에게 감사하는 글이라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정말 궁금해서 너무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구입을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저자는 2019년부터 아침과 안부, 책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고요. 여러 패널들과 영화, 책을 리뷰하고 대화를 나누는 팟캐스트를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출판사와 함께 펴낸 첫 책이라고 해요. 그만큼 저자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책일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친애하는 이라는 표현 정말 오랜만에 듣지 않으셨나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친밀히 사랑하다 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그저 어김없이 찾아오는 평범한 일상 속 한순간인 아침이라는 시간에 친밀히 사랑하는, 친애하는 마음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때로는 눈을 뜨는 게 버겁기도 하고 하루의 시작이 유난히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어이 하루를 시작할 힘을 내기도 하죠. 그러한 아침에게 진심 어린 안부와 감사를 전하는 마음을 담은 글들은 물론 일상 속 다양한 풍경들, 내 곁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낯설게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 발견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나의 아침은 일정하게 반복된다. 먼저 알람을 2차례 들은 뒤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잠에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 재빠르게 이불을 정리한다. 몽롱한 정신을 깨우기에는 아무래도 먹는 것이 제일이다. 눈을 반쯤 감은 채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고 토마토나 오이를 씹는다. 쉐이크를 쭉 들이켜고 나서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몸에 맞는 영양제를 하나둘씩 사다 보니 아침마다 먹는 알약이 어느새 10개를 넘어갔다.
욕실에 들어가 양치질을 먼저 한다. 요즘은 변형 바스법이라는 칫솔질을 연습하고 있다. 이와 잇몸 사이에 칫솔을 놓고 짧게 미세 진동을 준 뒤 회전하여 칫솔을 들어 올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닦기 어려운 부분까지 닦을 수 있다. 그 뒤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세안과 면도, 샤워를 꼼꼼히 해낸다. 나 자신을 제대로 만나고 챙기는 시간은 이때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얼른 씻고 나오라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군청색 코듀로이 셔츠와 검정색 면바지로 갈아입고 출근길에 오른다. 언제나 같은 길을 따라 역으로 향한다. 같은 길이라도 햇볕과 나무와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가끔은 고향처럼 익숙하고 가끔은 외국처럼 낯설다. 집 근처에 대학교가 하나 있다. 아침에 등교하는 대학생들을 마주칠 때면 나의 20대가 생각나서 부럽고도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늘 불안하고 어설펐던 시절. 그럼에도 티 없이 맑게 웃을 수 있던 날들이 떠오른다. 만약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아니, 나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이 좋다.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하면서 지하철에 오른다. 회사에 가기 전 단골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산다. 요즘은 아이스 더치 커피를 마신다. 진하고 씁쓸한 것이 아침을 깨우기에 좋기 때문이다. 카페 사장님은 종종 내가 주문을 하기도 전에 아이스 더치 커피로 드릴까요? 라고 먼저 묻기도 한다. 나는 그때마다 뿌듯한 기분이 든다. 회사에 도착하면 동료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정리한 뒤 시원한 물을 한 잔 떠온다. 그리고 한숨 같은 심호흡. 그렇게 나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은 초기화의 시간이다. 깊은 밤 동안 나를 괴롭혔던 생각과 과거에 대한 후회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친구와 술을 마시며 나누던 씁쓸한 이야기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아침이 되면 햇볕에 색이 바랜 것처럼 흐릿한 흔적만 남기고 모두 사라져 있다. 아침은 언제나 내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는 사실을 부드럽고 사려 깊게 일깨워준다. 만약 아침이 없었더라면 나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아침은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준비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아침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된다. 나는 반복적인 아침 의식을 통해 처음 맞이하는 오늘도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몸에 되새긴다. 그렇기에 매일 동일한 아침을 보내는 일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평온하고 어제와 같이 행복하고 어제와 같이 용기 낼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가 된다. 오늘도 무사하기를, 무사히 지나기를,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지도 받지도 않기를. 그런 염원을 새기는 일은 다분히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다. 잠이 좋다. 사람으로 태어나 마주했던 고민과 두려움과 아픔 같은 것들을 나는 대부분 잠을 통해 해결했다. 헤어짐의 아픔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끙끙 앓던 신열 같은 것들도 잠을 자고 나면 한결 나아졌다.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다. 그건 꽤 효과가 좋았다. 대부분 내 몸을 괴롭혔던 것은 피로와 스트레스였고 내 마음을 괴롭혔던 것은 현실 자체가 아닌 그것을 확대해서 바라보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몸과 마음이 아주 힘든 시절에 나는 늘 잠을 잤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독소처럼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내가 저주하는 것과 마주해야 하는 내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그랬다. 아무런 고통도 의식도 느낄 수 없는 잠의 시간은 내가 평온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졸리지 않으면 잠이 들 때까지 눈을 감고 기다렸다.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예전에 본 영화 줄거리를 떠올리거나 아예 새로운 상상을 펼치고는 했다. 그때 만약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용기를 냈다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식으로 후회되는 마음을 지우려 애쓰며 어설픈 나 자신을 위로했다. 그리고 잠에 들고 나면 모두 꿈처럼 잊었다. 여전히 나는 잠이 많은 편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오래도록 자는 날들이 줄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아침 안부를 묻고 싶다.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싶다. 편지를 쓰고 싶다. 날씨를 알려주고 싶다. 등을 토닥이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소원하고 싶다.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작은 바람들이 나의 몸을 일으켰다. 이제 나는 깊은 잠에 들어 심연에서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밤이면 부디 잠에 들 수 있기를 바란다. 잠에서 깨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긴 고민에 대한 답이 아침이 되면 문득 떠오를지도 모른다. 하루 만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해도 상관없다. 나의 짐을 함께 짊어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용기는 힘들고 어려운 날의 끝자락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일 때 생기기도 한다. 당신에게는 내일을 기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아침을 기다리게 만드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들 말이에요. 내일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미리 정해둔다거나 내일 방영될 드라마의 내용을 상상해 본 적은 없나요? 혹은 아침이면 문 앞에 도착해 있을 택배 박스를 생각하며 설렐 수도 있겠어요. 매일 다른 종류의 커피를 마셔본다면 어떨까요? 일상 속 작은 변주는 분명한 기쁨이 되죠. 요즘 저에게는 아침 식사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작은 습관이 하나 생겼거든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다음날 아침 메뉴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침대에 누워서 이런 다짐을 해요. 내일 아침에는 포슬포슬한 감자빵을 먹자. 목이 메일지 모르니 시원한 아몬드 우유를 곁들여 마시고 잘 익은 바나나도 하나 꺼내 먹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산 블루베리 베이글을 바삭하게 데워야지. 베이글을 반으로 잘라서 포도잼과 크림치즈를 잔뜩 바르는 거야. 뜨거운 커피와 같이 먹으면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일이 무척 기다려져요. 아침마다 무겁고 피로한 몸을 일으켜줄 힘이 돼요.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었어요. 밤마다 잠에 들기 전에 부디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고역이고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몹시 아팠어요.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없었고요. 잔인하게도 아침은 늘 찾아왔어요. 그때는 창가를 비추는 햇빛이 원망스러워서 울기도 했는데 지금은 참 감사해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덕분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이토록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만약 기도가 이루어져서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다면 미처 누리지 못했을 기쁨들이 많아요.
앞으로 제 삶 속에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을 잔뜩 마련하고 싶어요. 마치 커다란 선반을 좋아하는 물건으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너무 궁금해서, 내일의 내가 너무 기대되어서 어서 아침이 오기를 바라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결 더 살아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구름 보는 일을 좋아한다. 함선처럼 커다랗고 솜사탕처럼 몽실한 덩어리가 우리 머리 위를 둥둥 떠다닌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신비롭게 느껴진다. 어릴 적에는 구름이 예쁜 날이면 하루 종일 하늘만 바라보고는 했다. 새로 산 카메라를 들고 구름 사진만 찍으러 다녔던 시절도 있었다. 구름 위를 섬처럼 걸어 다니거나 푹신한 거위털 이불이 덮인 침대인 것처럼 그곳에 누워있는 상상을 자주 했다. 구름은 종류에 따라 예쁜 이름들을 가졌다. 새털구름, 조개구름, 햇머리구름, 뭉게구름, 산봉우리구름, 더미구름, 안개구름. 그 중에서도 나는 양떼구름을 제일 좋아한다. 작은 구름 덩어리가 넓게 늘어선 모습이 마치 양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름 덩어리들이 하늘색 초원을 떠다니며 어디로인가 향하고 있는 양떼라고 생각하면 삶이 마치 한편의 동화처럼 느껴진다. 갈라진 구름 덩어리들 사이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면 종교를 믿지 않는 나조차도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 어떤 신성한 예술가의 존재를 상상하게 된다. 가끔씩 구름의 모양으로 나의 내면을 점쳐보기도 한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기보다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눈에 비친 구름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커다란 비행기 모양의 구름을 만나면 나는 아무래도 여행을 떠나고 싶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강아지 모양의 구름을 만나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귀여운 친구가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구나 생각했다. 구름은 가끔 그렇게 동물이나 사물로 보이고는 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처럼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희미하게 이리저리 흩어진 모양이 대부분이었다. 언제나 나의 주변에 있지만 쉽게 잊히거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나는 여유가 사라질수록 그런 것들을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구름을 보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의식이자 지표가 된다. 나는 구름을 볼 때마다 내 곁에 있는 크고 작은 것들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이 오래도록 떠나지 않기를 소망했다. 종종 울고 싶어지는 날들이 있다. 그것은 언제나 밤이었고 혼자였고 술을 조금 마셨을 때 찾아왔다. 그럴 때면 울기 위한 재료를 찾아 나섰다. 줄여서 울음 재료라고 해야 할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고 싶어서 슬픈 것을 찾는 행위가 어딘가 이상스럽기는 하지만 그날만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내가 가장 즐겨 찾는 울음 재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방송이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1945년 남북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따로 떨어져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재회를 다룬 오래전 방송이다. 이들이 모니터를 통해 서로를 확인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큰 감동을 전해준다. 이산 가족들은 먼저 자신이 찾고 있는 가족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미 얼굴을 보면 서로가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신중하게 가족만이 알 법한 이야기를 묻는다. 이를테면 고향이 어딥니까?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 기억합니까? 어디서 헤어졌습니까? 라든지 제 몸에 어떤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압니까? 라고 묻는 식이다. 몇 번의 문답을 주고받으면 얼굴에 담겨있는 의심은 조금씩 확신으로 바뀌어간다. 끝내는 서로를 향해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에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 된다. 다시 만난 가족들은 지금껏 이 세상에 혼자만 남겨진 줄 알았다며 지나간 사정들을 털어놓는다. 어떤 이는 다시 찾은 노모에게 엄마가 10밤만 자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라며 30년 늦은 서러운 투정을 부리기도 한다. 가족과의 극적인 만남은 거친 세상살이를 지나온 어른들도 한순간에 어린아이로 만든다. 그 순간들은 울 줄 모르는 나에게 우는 법을 알려준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안겨줄 때, 그래서 나를 온 마음으로 미워하게 될 때마다 꺼내보는 영화가 있다. 맷 데이먼이 주연한 영화 굿 윌 헌팅이다. 주인공 윌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해 세상에 마음을 열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만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들킬까 두려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주인공을 구원해 준 것은 심리학 교수 쇼의 진심 어린 한마디였다. 이 모든 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사실을 들은 윌은 무너지듯 오열한다. 울음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상처를 회복한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선택한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나는 할 일 없이 울게 된다. 그렇게 한껏 울고 나면 개운해진다. 가빴던 호흡은 이내 가라앉고 심박수가 떨어지면서 안정을 되찾는다. 눈물로 축축해진 얼굴을 씻어내고 침대 위에 이완된 몸을 누이고 나면 앞으로 내게 일어날 어떤 일들도 견뎌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삶이란 세우고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과정일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좌절한다. 그럼에도 다시 몸을 일으켜 더 단단한 마음을 쌓아 올린다. 상처는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된다. 절망은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된다. 자기 혐오는 자아를 새로운 단계로 이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울음은 내일을 살아갈 준비가 된다. 겨우내 영영 사라진 것만 같았던 꽃들이 길가에 피었다. 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던 것들이 요즘 들어서는 어쩜 그리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다. 꽃은 자신이 아름답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각자의 형태와 색깔을 띠고 따사로운 봄볕 아래에 연약한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다. 요즘은 아내와 꽃과 나무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이를테면 길가에 피어있는 쌀알처럼 희고 길쭉한 꽃나무가 이팝나무인지 조팝나무인지 실랑이를 하는 시기다. 알고 보니 그건 이팝나무였다. 이시성을 가진 조선시대 양반들이 먹는 흰 쌀밥 같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어릴 적에 입으로 쭉쭉 빨아먹던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창 이야기했다. 길가에 피어있는 붉고 길쭉한 꽃망울을 따다가 입에 넣으면 꿀처럼 단맛이 났었다. 그 꽃의 이름은 사루비아라고 한다. 꽃말은 불타는 마음, 정열, 가족애라고 했다.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저 멀리 철도와 울타리 사이에 기다란 들풀들이 나 있었다. 길이는 1m쯤 되었는데 벼 같은 푸른 이삭을 잔뜩 달고서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들풀을 보며 가엾고 처량한 마음이 들었다.
저 들풀은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걸까? 어떤 이유로 아무도 지나지 않는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햇빛도 겨우 닿는 곳에 피어나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까? 저것이 지금 당장 사라진다 해도 세상에 달라질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 잡초에게서 나는 언젠가 내가 경멸했던 나의 일부를 발견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 나는 문득 그 들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기억을 더듬어 그때의 풍경과 생김새를 떠올렸다. 찾아보니 그것은 매귀리였다. 매귀리는 일종의 야생귀리인데 열매가 작아서 식용으로 먹기는 힘들다고 한다. 매귀리의 뿌리는 수염처럼 무척 가늘고 긴데 덕분에 아스팔트처럼 물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이토록 볼품없는 풀에도 이름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 나아가 그 이름을 붙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애초에 잡초는 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유도 없이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피어난 풀들을 잡초라고 뭉뚱그려 말하고는 한다. 하지만 모든 꽃과 풀에는 이름이 있으며 각자 고유의 형태와 살아가기 위한 나름의 방식이 있다. 그것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의 어느 시인은 잡초를 그 가치가 아직 발견되지 않는 식물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나 자신을 잡초로 여기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만약 모든 꽃과 풀에는 제각기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어떤 풀들은 그저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어쩌면 그 시절을 조금은 수월히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51번째 책 친애하는 아침에게 였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기계발서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때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이 유행이기도 했고요. 아침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나뉘는 그런 느낌까지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은요, 아침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잠을 통해 달래주고 푹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은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 루틴을 지속하면서 하루를 살아낼 준비를 하고 그 속에서 내일을 이어나갈 힘을 얻는 시간인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침이란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남들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그런 아침도 정말 소중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모든 순간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느낀 것들이 다른 글들에도 담겨 있는데요. 한강에 비치는 봄볕, 먹었던 음식들, 하늘에 떠있는 구름, 기차역에서 우연히 보게 된 들풀들, 이런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고 또 몰랐던 것들을 알아채기도 합니다. 잠시 힘들고 아픈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도 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고백을 좀 하나 하자면 제가 요즘 모든 일에 무기력함을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책을 읽어도 집중이 잘 안 되고 글도 잘 안 써지고
영상 편집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진도도 잘 안 나가고요. 반복되는 일상, 그럼에도 꾸역꾸역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금 한 달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책을 만나고 조금은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러한 순간들도 결국은 또 지나가기 마련이고 또 언젠가는 추억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얇고 가볍고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책이거든요. 표지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도 책을 펼치고 앉은 자리에서 바로 전부 다 읽었는데요. 그만큼 부담 없이 잘 읽히는 그런 책이고요. 가방에 쏙 넣어서 가지고 나가서 아침 출근길에 읽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아침을 대하는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책으로 만날 날은 벌써 5월이 되겠네요. 4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충분히 한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하나였습니다.